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차가운 얼음마저 녹일 듯한 열기로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그 이름. 김동성. 빙판 위를 질주하던 금빛 영웅. 그러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 그의 이름 앞에는 영웅 대신 배드파더스, 무고죄, 양육비 1억 미지급이라는 차갑고 부끄러운 꼬리표가 얼음처럼 달라붙는다. 한때 대한민국을 열광시켰던 영웅의 얼굴은 어디로 사라지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선 한 남자의 초라한 미난만이 남았는가.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부터 1억 원의 미지급, 양육비와 무고죄 판결이라는 나라까지 김동성의 끝없는 추락을 통해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2배 더 깊숙이 파헤쳐본다. 영웅의 추락. 금빛 영광 뒤에 가려졌던 균열 김동성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었다. 1. 그는 쇼트랙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안긴 개척자이자 국민 영웅이었으며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극적인 역전 드라마에 온 국민이 함께 울고 웃었다. 2004년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결혼하며 가정이라는 새로운 트랙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듯했다. 대중은 빙판 위에서처럼 그의 가정 또한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견고해 보였던 가정은 대중의 시선 뒤에서 서서히 그리고 심각하게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그의 방송 발언은 단순한 부부 사이의 푸념을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관계에 민낯을 대중 앞에 드러낸 위험한 신호탄이었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외부로 돌리려는 미성숙한 태도의 발현이었고 훗날 터져나올 더 큰 문제들의 전조였다. 결국 2018년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14년간의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았다. 법원은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 즉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를 두 자녀에게 지급하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 법적 의무는 훗날 그의 발목을 잡고 끝없이 나락으로 끌어내릴 거대한 족쇄가 될 것임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2. 스캔들의 늪.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새겨진 좋은 글씨 이혼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 그의 사생활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스캔들의 한복판에서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까발려졌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외도를 넘어 국정을 농락한 세력과의 부적절한 유착이라는 의혹까지 낳으며 그의 이미지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시켰다. 이로 인해 그는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끝없는 주문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로도 여러 여성과의 외도 문제가 연이어 터져나왔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행적은 고스란히 어린 자녀들의 상처와 멍해가 되었다. 아이들은 학교 복도에서, 동네 골목에서 김동성의 아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군거림과 날카로운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아버지를 향한 냉혹한 시선은 곧 아이들을 향한 잔인한 낙인이 되었다. 결국 아이들은 아버지가 만든 오명의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정든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 전학을 거듭해야만 했다. 한때 빙판 위를 질주하며 아이들의 하늘이었던 아버지는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자녀들의 삶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긴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3. 씻을 수 없는 핏. 배드파더스에 오른 금메달리스트. 2021년 김동성은 방송인 인민정과 재혼하며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하는 등 새로운 출발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그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계산된 재계의 이면에는 6억 원에 달하는 개인적인 빚과 함께 전처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갚았어야 할 또 다른 빚이 존재했다. 바로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법적 의무인 양육비였다. 2000년대부터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억 원에 육박했고, 그의 이름과 얼굴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오르는 지울 수 없는 수모를 겪었다. 국민 영웅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아버지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2022년 법원은 30일간의 감치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그는 끝내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녀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행위였다. 결국 2025년 9월 그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에 이른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었음을 의미했다. 법정 다툼과 무고죄라는 지옥의 낙인 법적. 도덕적 궁지에 몰린 그는 최후의 반격을 시도했다. 4. 전처가 장시호와의 관계를 언론에 폭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적반하장격으로 고소한 것이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전처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려 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동성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하고 단호했다. 자신의 명백한 잘못을 덮기 위해 상대를 범죄자로 만들려 한 행위가 더 큰 죄라는 사법부의 철퇴였다. 반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론화한 전처의 행위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는 양육비 문제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영웅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무고죄 전과자라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지옥적인 낙인을 새겼다. 5. 김동성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김동성의 끝없는 추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파탄을 넘어 우리 사회에 세 가지 묵직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첫째, 공인의 도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부와 명예를 얻은 인물은 사생활 영역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를 적용받아야 하는가? 그들의 사생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생활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둘째, 부모의 양육 책임은 어떻게 강제되어야 하는가?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적 제재와 법적 처벌 사이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가? 감치 명령조차 무시하는 이들을 상대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를 넘어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의 정의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결이 휴지 조각처럼 무시당하는 현실 속에서 법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인가? 김동성의 사례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보호